네, 오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등 현안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었던 만큼 네. 여야 모두 이제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상당히 예상보다 좀 뜨거웠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구 권력이 교체된 5년 만에 네. 첫 번째 대정부 질문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기싸움, 주도권 싸움이 예상이 됐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2달 정도 출범한 지 됐는데 그동안의 협치 정국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대결 정국으로 가다 보니까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대결이 있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큰 쟁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싸고 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행정안전부 경찰 장악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것이 적법한지라는 걸 둘러싸고 또 여야가 격돌했고요. 그리고 탈북 어민 2명 북송 문제도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왕장관이라고 불리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장관, 그러니까 전현직 법무장관이 격돌을 했어요. 1대1로 불꽃 튀는 대결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서로 박수 치면서 응원을 하고 또 국회의장은 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전국 기상도가 좀 느껴졌어요. 상당히 좀 험악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험악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아 이렇게 네. 평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박범계 전 이 법무부 장관이죠, 전 정권의 두 사람의 이제 맞대결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네. 두 사람의 이제 불꽃 튀는 공방전 보셨는데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도 정말 작정을 하고 준비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앉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팽팽하게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또 누가 우세했느냐, 누가 밀렸느냐라는 걸 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시속게임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전현직 법무장관이 격돌하는 이 장면이 사실 열리기 전부터 최고의 관전 포인트였어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작심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제 가장 크게 격돌한 부분은 이제 2가지였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은 정부 조직법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에 인사 부분은 없다. 네.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령 끼워넣기다. 그리고 꼼수 법치 농단이다. 반법치다.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아니다.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를 민정수석실도 위임받아서 해왔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그리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니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하고는 참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은 아니다. 역시 인사혁신처 업무를 대통령실도 위임받았고 법무부도 위임받았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공백 사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이제 검찰총장 패싱과 인사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문제는 이제 박범계 의원은 2달째 지금 검찰총장이 공백 중인데 이 와중에 대검 검사급 그리고 고검 검사급 또 평검사 전부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과거의 장관 시절에 역시 이제 검찰총장을 패싱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을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의원이 아니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2차례나 매번 2시간씩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총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죠. 이 대검 차장과 자기는 10여 차례 이상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라고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아무 말 안 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20초나 네. 노려보는 그런 또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긴장감 높은 이런 그 설전을 벌였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제 정치적인 꿈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권에 대선 주자 선호도 보면 1위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도 앞으로 큰 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기싸움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이 국회에서의 설전, 네, 신경전은 이제 종종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이제 국회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역시 이제 거론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최근 지지율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질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일단 먼저 야당 의원들 좀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 네.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국정 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평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좀 원만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비교적 원만한 그런 답변을 내놨고 또 날선 그런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먼저 이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별정직은 좀 일반직하고는 채용 절차가 좀 다르다. 그래서 뭐 비서관이라든지 비서 등 보좌 업무 또는 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니까 특수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40년 된 지인의 자제분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삼촌, 아저씨라 불리는. 그래서 이 특수한 관계인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수한 절차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의 논란을 좀 피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먼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2개월은 좀 짧으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철학이 좀 분명하고 지금 뭐 보좌진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화끈하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지지율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부정평가가 한 60%를 넘어서고 반면에 긍정평가는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특히 이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총리의 희망대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20%로 주저앉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말부터 이제 오늘까지 굉장히 뜨거운 주제로 지금 뉴스의 중심에 이제 들어선 이 뉴스가 이 경찰국 신설 문제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경찰 내부의 이제 이 반발 기류죠. 토요일 있었던 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의 주도자와 이제 참가자들에게 대해서 뭐 이 대기발령이라든가 이제 감찰 착수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상당히 뭐 경찰 내부의 이제 반발은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치를 놓고 이게 과연
경찰청장 후보자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냐 아니다. 어떤 그 윗선의 어떤 그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일선 경찰들의 이제 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어제부터 오늘 보면은 대통령실 이제 비서실장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뭐 그런 이제 풍경도 볼 수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이상민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정면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수위가 높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권은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또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금 이제 강경한 입장인데,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이러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 하나회를 비유했고, 또 12.12 군사 쿠데타까지 지금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질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법 위반이 없는데 쿠데타냐? 그리고 또 내란의 비유가 되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러면 내란에 성립하려면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은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러면 쿠데타와 내란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문이 막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고요. 그러니까 또 박주민 의원이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그런 유일한 학설이 나왔구나, 이렇게 좀 비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묵묵히라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답변까지 나왔는데, 이런 답변은 좀 황당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한동훈 장관의 답변과는 좀 상당히 사뭇 달랐어요. 한동훈 장관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답변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 본인도 고성을 지르는 그런 막고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이 12.12 사태, 군사 정권 그 시절의 어떤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소환하면서까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이번 이제 이 경찰서장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 방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경찰서장들의 이제 회의에 대해서 이제 해산 명령을 내렸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산을 하지 않자 이런 어떤 이 대기발령이라든가 이제 감찰 그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이제 근거를 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인데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직무수행 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징계성의 이런 그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 조치한 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해석이 좀 엇갈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휴일에 이제 이 휴가를 내고 이 연가를 내고 경찰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한 것, 이거를 이제 과연 어떤 그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57조 복종 의무,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이제 포괄적인 57조가 이렇게 집단 행동에 대해서 징계의 근거가 될지는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청장 직무 대행 같은 경우는 복무규정 위반이다. 그 이유는 이제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였고, 그리고 해산하라고 그랬는데 해산 지시를 거부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찰을 참석자 59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 경과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징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장들은 아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직무 중이 아니었다. 휴가를 받아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정 의무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적법하게 연 세미나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조직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를 한 것뿐이다. 네. 그렇다면은 전국의 평검사 회의라든지 전국의 법관 대표 회의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징계하고
그 사람들 징계 안 한다면 이거는 이중적 태도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강공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좋은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급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총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직으로 나가는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승진에 굉장히 민감한데 속된 말로 이런 사람들 지금 목을 내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 이 부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감이라든지 경이라든지 중급, 초급 이런 전국의 일반 팀장들도 우리도 팀장회의 열겠다라고 지금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전국의 경찰 한 13만 정도 되거든요. 13만 경찰 조직이 굉장히 동요를 한다면은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데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경찰이 이렇게 이제 집단 반발 그 움직임을 보인 거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 같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경찰은 이제 팀장급도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 이건 이제 주말 30일 날 이제 하겠다고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 관련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의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달 8월 2일부터 이제 경찰국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후에도 과연 이 경찰들의 어떤 집단 반발 사태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이 격화된 공방 이게 쉽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히 좀 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8월 2일 날부터 시행이 이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얘기한 대로 본인이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 시행된 이틀 뒤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사청문회도 굉장히 강도 높은 야권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야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또 탄핵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뭐 시점에서 볼 때? 해임 건의안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과반을 넘기 때문에 예. 탄핵도 충분히 가능하죠. 과반을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거치 문제도 여기에 맞물려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13만 경찰이 동의하면 굉장히 좀 안 좋으니까 8월 2일 날 이게 시행되기 전에 뭔가 좀 타협점이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이제 회의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 뭐 감찰, 대기 발령 이런 데 따른 어떤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제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과연 이 타당한가, 정당성이 있는가, 경찰의 이제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좀 또 공론화가 되고 논의가 좀 더 진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